12-5강 2주기, 3주기 원소 분석 1입니다. 오비탈 편. 여기 1을 붙였습니다. 1을 붙였다는 것은 2편이 있다는 암시겠죠? 강의가 길어서 1편, 2편으로 쪼갠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2주기, 3주기 원소의 성질을 분석하는 것은 12강에서 배운 전자배치와 오비탈에 이어서 13강에서 주로 배우게 될 개념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까지 학습한 다음에 이 둘을 종합해서 2주기, 3주기 원소의 특징을 분석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원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끝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선 1편으로 전자배치에 관련된 내용만을 가지고 2주기, 3주기 원소들을 분석해보고 13강 내용 모두 끝내고 2편으로 2주기, 3주기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12-5강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주기,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2주기, 3주기 원소에 대해서 묻는 문제의 기본 유형을 볼게요. 2020학년도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형만 볼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니까 W, X, Y, Z 4개의 원소네요. 항상 저는 이런 문제를 접하면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아요. 내가 힌트를 줄 테니 얘네들이 누구인지 맞춰봐! 이런 느낌요? 자, 힌트들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힌트, 원자번호 8에서 13번 중 하나이다. 8번부터 13번 원소는 2주기에서 3주기에 걸쳐있는 원소들입니다. 이런 문장이 수능에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2주기, 3주기 원소들은 주기율 표상의 위치까지 이미지화되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진처럼 그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문제지 여백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머릿속에는 이런 이미지가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W, X, Y, Z 4개의 원소가 여기 6개 원소들 중 하나가 된다는 말이군. 두 번째 힌트. W, X, Y의 홀 전자 수는 모두 같다. 홀 전자. 힌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을 읽음과 동시에 홀 전자 수를 바로 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2, 1, 0, 1, 0, 1. 그런데 W, X, Y 3개의 원소가 홀 전자가 같다고 했으니 여기서는 세 원소가 같은 홀전자가 되려면 여기 홀전자 하나짜리들이 해당이 되겠군요. 세 개의 원소 W, X, Y는 원자번호 9번, 11번, 13번 원소들 중 하나라는 말이 됩니다. 홀전자 부분 조금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힌트. 각 원자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우리가 바로 이전 강의 12-4강에서 이온의 전자 배치를 공부했죠? 같은 해 2020학년도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 Y에 대한 자료이다. 역시 수수께끼 같죠? 2주기 원소들 중에서 X, Y가 숨어 있겠네? 역시 X, Y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힌트들을 던져주겠죠. X, Y의 홀전자 수의 합은 5이다. 또 나왔네요. 홀전자. 그러면 두 원소의 홀전자 합이 5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의 후보들을 추려봐야겠죠. 이 문제는 이번 강의를 끝내기 전에 예제 문제로 풀어볼게요. 두 번째 힌트.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y가 x보다 많다.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이걸 찾기 위해서 2주기 원소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일일이 다 적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대부분의 내용은 머릿속에 담고 있고 시험지 위에는 최소한의 것들만 체크하듯이 적어가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최근 수능 문제를 통해서 살짝 맛보기로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은 매번 이런 식입니다. 미지의 원소가 있어? 그리고 난 힌트를 던져줄게. 맞춰봐. 이때 던져주는 힌트들의 유형이 오비탈의 전자 배치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울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번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 최근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던져줬었던 힌트들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전자배치와 관련된 단서, 힌트들의 유형, 제가 나름대로 추려봤습니다. 1.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2. 원자가 전자수. 3. 홀 전자수. 4.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때 오비탈을 S오비탈, P오비탈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이렇게 말이죠. 5번, 6번. 그리고 7.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오비탈의 개수가 아니라 전자수를 묻기도 합니다. 8.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여기 뽑아놓은 8가지 힌트 유형들은 문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전자배치만 할 줄 알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고요. 절대 달달달 외워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학습자 입장에서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물어봐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 놓으라는 겁니다. 2주기 원소들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고요. 3주기 원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물론 결과값은 강의 끝에 표로 제시하겠습니다. 1.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이건 뭐 외울 것도 없고 딱 2가지인 거 아시죠? 2주기, 3주기 원소에선 말이죠. 2주기 원소들은 모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2개이고 3주기 원소들은 모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3개입니다. 특별할 게 없죠. 실제 수능이나 2018학년도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장들을 살펴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는 X와 Y가 같다.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는 X와 Y가 같은 주기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는 Y가 X보다 크다. 이것은 Y는 3주기, X는 2주기 원소입니다 라는 미지 원소에 대한 기본 정보, 주기가 몇 주기인지 알려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 원자가 전자수. 여기까지도 외울 것은 없죠? 이미 앞에 강의에서도 다루었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주기율표에서 세로줄, 족의 1의 자리수와 일치한다. 단 18족의 원자가 전자수는 0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2주기 원소에서 원자가 전자수는 1, 2, 3, 4, 5, 6, 7, 0이 되겠고 3주기 원소에서도 원자가 전자수는 1, 2, 3, 4, 5, 6, 7, 0이 되겠습니다. 다음 3. 홀 전자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 홀전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 들어간 오비탈 또는 전자가 2개 들어간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때 이처럼 전자가 하나만 들어간 상태로 쌍을 이루고 있지 않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합니다. 홀전자 수를 알기 위해서는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다고 전자 배치를 1s부터 마지막 전자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오비탈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요? 바닥 상태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전자 배치가 끝나는 원소가 있습니다. 바닥 상태라면 마지막에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 이전의 오비탈은 빈자리 없이 모두 꽉 차 있어야겠죠? 꽉 차 있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홀전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이 어떤 모습일지만 떠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오비탈의 종류가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에 따라서 홀전자 수의 범위도 다르겠죠. S오비탈로 끝나면 홀전자가 1개 아니면 0개, P오비탈로 끝나면 홀전자가 1개, 2개, 3개, 2개, 1개, 0개. 그러니까 P오비탈은 홀전자가 3개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2주기 리튬부터 볼까요? 리튬은 2주기 1족 S블록 첫 번째 원소니까 ES1으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홀전자 수 1개. 베릴륨은 ES2, 홀전자 0개. 풍소부터는 P오비탈에서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EP1 홀전자 1개, 탄소 EP2 홀전자 2개, 질소 EP3 홀전자 3개, 산소 EP4 홀전자 2개, 플루오린 EP5 홀전자 1개, 네온 EP6 홀전자 0개. 3주기 원소들도 3s 오비탈, 3p 오비탈로 전자 배치가 끝난다는 것만 다르지 홀전자 숫자의 양상은 2주기와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홀전자 수는 주기율표의 위치와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1, 0, 1, 2, 3, 2, 1, 0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숙달되셔야 합니다. 4.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4번부터 8번 항목까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전자 배치를 그릴 수밖에 없겠네요. 2주기 리튬부터 네온까지 전자 배치는 천천히 할 필요 없으니 이렇게 바로 제시하겠고요. 이미 위에서 살펴본 2번, 3번 항목 원자가 전자수, 홀전자수까지 포함해서 지금부터 찾아볼 4번 항목부터 8번 항목까지 하나의 표를 만들어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4.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여기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리튬 1s, 2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으니까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은 2개. 베릴륨도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에는 변화가 없죠. 2개. 붕소 EP 오비탈이 하나 추가되었으니 3개. 탄소 EP 오비탈이 하나 더 추가되었으니 4개. 질소 역시 EP 오비탈 하나 더 추가되어서 5개. 산소부터는 홀전자였던 EP 오비탈에 전자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오비탈 수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산소 5개, 플루오린 5개, 네온 5개. 5번째, 이번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중에서 s 오비탈 수만 살펴볼게요. 리튬 2개, 베릴륨 2개. 그리고 붕소부터 네온까지는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전자가 채워진 s 오비탈 수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두 2개가 되겠고요. 6번째, 이번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중에서 p 오비탈 수만 세어볼게요. 리튬과 베릴륨에는 아직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0개, 0개. 붕소부터 E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니까 붕소 1개, 탄소 2개, 질소 3개. 산소부터는 역시 이미 채워진 p 오비탈에 추가로 전자가 채워지니까 오비탈의 수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산소, 플루오린, 네온은 모두 3개, 3개, 3개. 7번째 항목,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이번에는 오비탈의 수가 아니라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리튬 1s 2개, 2s 1개 전자가 들어있으니까 전자수 3개. 베릴륨 2s에 전자가 하나 더 채워지니까 전자수 4개. 붕소부터 네온까지는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니 s-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모두 4개. 마지막 8번째 항목. 이번에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입니다. 리튬과 베릴륨은 s-오비탈에만 전자가 채워지니까 p-오비탈 전자수는 없겠죠? 0개, 0개. 붕소부터 네온까지는 차례대로 p-오비탈의 전자수가 하나씩 증가하니까 전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자 배치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2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백지를 꺼내놓고 2주기처럼 표를 그려가면서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4번부터 8번 항목은 3s, 3p 전자에 대한 것만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1s, 2s, 2p 오비탈에 대한 전자 배치도 함께 누적해서 개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3주기 원소들은 설명 없이 결과값만 제시할게요. 여러분들이 적어본 것과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중간쯤에 나왔었던 수능 문제 강의 끝에 풀어본다고 했었죠? 2020학년도 수능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힌트가 주어졌군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 나온 항목들을 자기 것으로 숙달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x와 y의 홀전자 수의 합이 5가 된답니다. 두 개의 원소의 홀전자 수를 더했을 때 5개가 되려면 x와 y의 홀전자 수는 2개, 3개 아니면 3개, 2개가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자, 2주기 원소들이 있다면 홀전자 수는 1, 0, 1, 2, 3, 2, 1, 0 이런 순서가 되겠고요. 홀전자가 2개, 3개라면 여기 이 3개의 원소가 미지 원소 x와 y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xy 혹은 yx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렇게 xy 혹은 yx가 될 수도 있겠군요. 두 번째 힌트.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은 y가 x보다 많다. 전자가 채워진 p 오비탈의 수는 여기서부터 1, 2, 3, 3, 3, 3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xy가 될 수는 없겠네요. 왜? 여기 두 개의 원소는 전자가 채워진 p 오비탈의 수가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두 원소가 xy 중 하나라는 건데 전자가 채워진 p 오비탈의 수가 y가 더 많으니까 xy 이렇게 원소는 정해지겠고요. 문제에서 x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물었으니까 x원소는 2주기 2p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는 원소 탄소의 전자 배치를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주어진 힌트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메모해 가면서 푸는 것이 숙달되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13-1강부터는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